수학은 사고를 전략하는 과학이다. 결국 수학이 공부다.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페이지 205쪽 연습문제 215번 문제입니다. 결국은 함수로 푸는 게 이 문제를 읽어내는 방법이고 이게 수능에 나온다. 이건 아직 내가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이 그림에 대한 얘기를 유도를 해드릴게요. 잘 봐. 자, 이 범위를 쪼개는 건 자 해줘야 되나 넘어가 되나? 오케이, 범위를 쪼개겠습니다. 뭔 소리냐? 절대값 안의 값이 0 되는 x값 마이너스 1과 1을 기점에서 이렇게 범위를 쪼개는 얘기에 대한 얘기는 반드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기억 범위. 그 말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 좌변 함수를 y1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잘 봐. 이 녀석은 음수네. 양수가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 역시 음수네. 양수가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 달고 나와. 계산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기울기 마이너스 3이고 y절편이 쭉 내려가면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이런 함수인데 어떤 범위에서 성립한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성립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함수 y1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하지만 어떤 범위?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가 성립한다. 수학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지? 자, 두 번째. 이 니은 범위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고 따라하세요. 식으로만 풀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프를 곁들여서 푼다면 금상첨화지 않나? 니은 범위.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 범위일 때는 이 좌변 함수를 y2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x자리 0을 대입한다 생각해봐. 양수네. 그래서 그대로 나오는 거야. 0을 대입하면 음수네. 양수가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 2x 빼기 x, x가 되고 2 더하기 1 더하기 3이 되네. 하지만 이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 범위에서만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점에서부터 기울기 1이니까 맞죠? y절편 3 지나면서 어디까지? 1 미만 범위. 아, 이 초록색 이 범위에 성립한다고. 이게 y2라는 거야. 그래서 범위를 정다면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 100% 넣습니다. 100%. 자, D급 범위. 1보다 이번에는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나올까? 이 좌변 함수를 y3라는 표현을 쓸 거야. 1 이상이면 양수. 그래서 그대로 나오고요. 역시 그대로 나옵니다. 계산하면 3x 플러스 1 되네. 기울기 3, y절편 1. 이런 직선 중에 어떤 범위?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이런 범위. 그래서 이걸 y3. 3x 플러스 1이라고 쓴다고. x 범위는 1 이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변 한번 봐봐. 이 좌변 해석했을 뿐이다. 다음에 20초. 는가 해라. 더 빨리 풀어. 알 때까지 20번. 안 되면 200번 해. 200번.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는 고등학교 때까지 끝이다. 대학교에서는 인생이 안 바뀝니다. 딱 고등학교 관문에서 인생이 거의 많이 바뀝니다. 터닝 포인트라 부른다 그걸. 어른들은 알아요. 나는 이미 알고 있거든. 지금 바꾸세요. 나중에는 못 바꾼다. 내 말 잘 들어라. 자, 우변함수를 뭐라고 쓴다? 이 우변함수를 뭐라 불러요? 안 배웠? 안 배웠구나. 아하. 상수함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녀석을 gx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y = k라는 건 예를 들면 y = 3이야. 만약에 y = 3이라 한다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했었잖아.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되네. 이렇게 되겠네. 만약에 이게 k가 3이라면 좌변 함수가 우변 함수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존재해야 안 해요? 하지. 그런데 좀 더 올라가면 돼, 안 돼요? 되지요. 좌변 함수가 우변 함수보다 작거나 같아지게끔 하는, 봐봐. 이런 꺾임이 있는 부분은 지금 어때? 좌변이 우변보다 더 작거나 같은 게 존재하잖아. 올라가도 괜찮다고요. 알겠지? 올라가도 끝까지 가도 괜찮다고. 그가 하지만 만약 K가 2가 되면
좌변함수가 우변함수보다 크거나 같은 게 존재해야 하네요. 그렇지? 그럼 너 내려가면 어때요? 안 되지. 이해가 되니? 그래서 좌변함수가 우변함수, 핑크색 y = gx라는 저거보다 크거나 같게 되게끔 하는 해가 존재하게 하려면 k의 범위를 구하라 한다면 맞아요. 2보다 그렇죠.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개념원리 고등수학 하 페이지 39쪽 연습문제 27번 교육청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지금 집합 A만 보면 고정, 상수, 집합 B는 우리 중2 때 배웠던 1차 함수로 풀 겁니다. 잘 봐. 이거 식으로 풀면 안 돼. 쌤 잘 봐. 연립으로 풀 수 있어요. 사실은 연립으로 풀 수 있는데 연립으로 풀면 아직 너네들 실력이 미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풀지는 않을 거고 넘겨서 단일 함수로 볼 거예요. 함수로 봐. y는 m 빼기 1 곱하기 x 플러스 1 이퀄 0으로 잡으면 방정식. 이렇게 보면 함수. 기울기가 m-1이잖아. 이 세 개로 쪼갤 수 있어야 돼. 크게 본다면 m-1이 0보다 클 때와 m-1이 0일 때와 m-1이 0보다 작을 때 이 고등수학 상권에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m이 1보다 클 때는 그래프를 조금이라도 그려. y절편은 항상 1이거든. 이게 숨어있는 조건이죠. m에 관한 항등식이에요. 자, 이 조건도 알아두면 좋아요. 다시 바꾸면 함수로 풀면 이거지만 이걸 m에 관한 항등식으로 푼다면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뭔 소리냐? m을 포함 안 하는 것과 m을 포함하는 거 이퀄 0으로. 상수는요. 휘리릭 넘기면 1-x. m의 개수는요. 이걸 개수로 보는 거야. 그래서 m엔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1-x가 0. 잠깐만요. 틀렸다. 뭐지 이거? 잠깐만요. 아하, 이렇게 보면 안 돼. 이렇게 보면 되는 게 아니구나. 자, 이거 선생님 설명 틀렸습니다. 자, 이 설명은 함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거 함수로 보면 이렇게 함수로 봤는데 방정식으로 봐서 그래. 스텝이 꼬였습니다. 미안. 다시 풀겠습니다. m의 개수와 상수를 다시 정리할 거예요. 이 녀석을 휘리릭 넣어서 다시 정리하면 m의 개수는 여기는 x밖에 없지. 그 다음에 상수를 전부 다 나머지를 다 상수를 취급하는 거예요. m 포함 안 하는 거 있죠. y 넘겨주고 1 다 넘겨줍니다. 넘겨주면 뭐가 돼요? 1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까지만 다. 그럼 x가 0일 때 이 녀석이 0 돼야 되잖아요. 0일 때 y는 뭐가 나와요? 이 녀석이 0 되는 y 값은 1. 그래서 x는 0. 그 말은 0,1을 항상 지난다는 얘기예요. 미안. 설명 좀 틀렸다.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이걸 1번 그림이라 한다면 기울기가 1보다 크니까 오른쪽 것이 이렇게 맞죠?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2번 그림을 그리려 한다면 m이 지금 1이라는 건 기울기가 빵이잖아. 그럼 상수함수 y가 뭐가 나와? 1이라는 이런 상수함수가 나와요. 세 번째 기울기가 음수면 0,1을 반드시 지나면서 오른쪽 것이 내려가는 이런 형태가 된다. 자, 그래서 집합 B를 만족하는 건 결국은 M 값에 따라서 근이 많을 수도 있고 적당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네. 근데 합집합이 A가 된대. 누차 강조하지만 집합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 부분 집합을 해석하는 거예요.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다면 합집합에 A가 나오는 그림은 두근두근 두 가지 그림이 나와요. 물론 한 방에 표현하는 건 맞아요.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쓰는 게 맞아. 그 말은 다시 읽어내면 왼쪽에 있는 원소를 하나 선택했을 때 오른쪽에 원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왼쪽에 원소가 될 수 있는 건 아직 정해지지 않아. 근데 집합 A는 원소가 두 개밖에 없어. 그 말은 집합 B의 원소에 반드시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집합 B의 원소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2가 있어야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집합 B는 그냥 이 집합이 아니라면 만족하는 X 범위는 엄청 많을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은 M 값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읽어내는 게 먼저예요. 이해가 되니? 그렇네. 그러려면 반드시 여기 있는 X의 원소에 뭐가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거 use. 대입하면 돼. 맞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m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 휘리릭 넘기면 마이너스 2. m 값은 2. 검사는 안 해도 되겠죠? 또는 반드시 어떤 원소? 2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마찬가지로 2를 집어넣어. 그래서 2m 플러스 1은 2. 2m 값은 1. 만족한 m 값은 2분의 1. 합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산수. 절대로 쉬운 거 아닙니다. 기초가 약하면 풀 수가 없어요. 이걸 외워서 푼다? 과연 이게 어디 공식 있나 이게? 이 공식 어디 있어? 맞아요. 쌤도 실수했습니다. 한 개를 빼먹었어요. 이 뭔 소리야. 이것도 성립하지만 맞네요. 와, 멋진 문제다. 기억났다. 두 번째 과정이 있어요. 그렇네. 만약에 B가 공집합이면 어때요? 우리 이거 정의를 했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부분 집합이 성립하잖아요. 그렇네. 그래놓고 참나. 이거 생각했는데 바보다. 미안해요. 이걸 만족하는 게 이 그림처럼 만약 이런 조건이 어떤 특수한 조건이 주어진다면 이 집합 B가 공집합이 될 수도 있거든. 생각해봐. 만약에 M이 만약에 1이면 어때요? M이 1이 집어넣으면 어때요? 상수함수 Y가 1 넣으잖아. 근데 이거 0을 만족하는 게 있다 없다? 없잖아. 상수함수는 어떻게 X절편이 없잖아. 이 두 개지 1번과 3번 꼴은 만족하는 알파와 베타가 존재하긴 하지만 0 되는 게 존재하잖아. 기울기가 0이 아니기만 하면 X절편이 존재하는데 기울기가 만약 0이면 게다가 Y절편이 0이 아니면 이것처럼 붕 떠버린 그림이 되잖아. 그래서 만족하는 종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 집합이 되기 때문에 M은 여기서 X가 아니고 M 바로 나와야 됩니다. M은 1이다. 그래서 3개가 나오고요. 그 합은 2분의 7이 되겠네요.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연습문제 29번. 전체 집합 U는 10일 이하의 소수. 그나마 쉽게 낸 거야. 원소 개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소수 2. 1 적으면 안 된다.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3, 5, 7, 11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없지. 그 부분 집합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 NU는 5. 부분 집합 기껏 해봐야 2의 5제곱 32개. 정말 필요하다면 32개 다 적어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정말 좋은 풀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파워 세트라 불렀습니다. 멱수열, 멱집합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지? 교육과정에는 이 표현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부분 집합 32개 중에 좋았어. X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어때? 2, 3, 5면 X 여집합은 7, 11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SX는 2 더하기 3 더하기 5 계산하면 10. X 여집합은 7 더하기 11이니까 18이죠. 일종의 오징어 게임 같은 거예요. 경계선이기 중에서 왼쪽 오른쪽 OX 묶음수의 합 이렇게 바꿔도 괜찮아. 같은 말이잖아. 부분 집합을 계산하면 전체 집합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식을 안 하고 이렇게 범위를 쪼개서 원소들을 쪼개버리면 어때? 알겠지? 그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 그런데 가족은 한번 보세요. A 빼기 B 아니고요.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 되는 그림. 근데 A는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어. 이걸 만족하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결국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되지. 이해되지? 그림을 그린다면 이런 그림이면 어때? 맞죠? 차집합은 공집합이 돼. 같을 수도 있겠지. 물론 이렇게 같을 수도 있겠지. 나 조건 한번 봐봐. SB는 SA와 두 개를 뺀 게 10이라고 했어. 그러면 생각해봐. B의 원소의 합이 크니 A 집합의 원소의 합이 크니 B의 원소의 합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것처럼 이런 것처럼 이 일종의 B가 되면 이런 그림이에요. 여기 일종의 A가 되는 거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10이 되게끔 하는 거야. 근데 원소는 2, 3, 5, 7, 10 11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SB에서 SA를 뺐더니 10을 만족하는 게 과연 뭐가 들어가야 될까? 이 부정방정식이 이게
크게 본다면 우리 고등수학 상에 나오는 부정 방정식이에요. 특별한 조건이 없거든. 근데 원소는 자연수고 5개밖에 없어. 조합을 만들어내는 거야. 만약에 이걸 뺐는데 그러니까 비차집합 A를 해석하면 돼. 차집합이 10이 노는 게 찾으면 되지 않나요? 뭐가 있어? 그렇지. 2, 3, 5. 아니 초등수학 아니야. 합해서 10이 되는 거. 근데 이것만 있나? 그렇지. 3, 7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부정방정식인 거야. 하나만 딱 되는 게 아니고 2개 케이스가 나오거든. 맞잖아. 다시. 이게 지금 비차집합 A인 거다. 비차집합 A인 거다. 요 바깥쪽 있지 도너츠 모양. 요 도너츠 모양의 2, 3, 5를 또는 3, 7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림 안 그래도 되겠죠? 되겠지? 요 그림밖에 안 되잖아. 여기에 만약에 2, 3, 5를 대입하는 순간 어때? SB는 얼마요? SB에서 뭔지 모르지만 SB에서 SA를 빼면 10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지금 B랑 A를 정한 게 아니에요. 이건 B 차집합 A를 나타내는 거다.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푸는 데는 거의 이제 한 80% 정도는 풀었어요. 그런데 SB와 SB 여집합을 생각했더니 SB 여집합이 더 크게 만들래. 그럼 나머지는 이제 요 B급지 요 안에 원소만 결정하면 되고 이 바깥쪽에 있는 전체집합을 결정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2가지 케이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우선 벤 다이어 그림을 조금 그려놓고 시작할게. 자, 집합 B와 집합 A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해하면 진짜 보자닥 풀 수 있는 A집합, B집합이 있고 전체 집합을 좀 그려놓고 시작할게. 이렇게 그려놓고요. 자, 잠깐만요. 이걸 하나 더 그릴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그려놓고 시작하자. 자, 첫 번째 그림은 요 앞에 있는 오케이. 이 경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전체 집합 유니온 세트. 이건 2, 3, 5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족해야 된대요. 그럼 나머지 원소 2, 3, 5를 썼으니까 7, 11을 케이스는 몇 가지 없어요. 한꺼번에 만약에 여기 집어다 쳐보자. 공집합이 들어가 있지. 아무도 안 적으면 된다. 이 경우 만족해야 하네요. 안 하잖아. 아니 B여집합은 바깥쪽이 없는데 빵이네 빵. 빵이 커요? SB가 커요? 당연히 크죠. 안 돼. 그럼 7, 11을 최대한 오케이. 바깥쪽에 집어넣어 볼까요? SB 여집합은 7과 11의 합이니까 18이 되잖아. 그지? 근데 여기 뭐 집어넣어야 돼? 공집합이 됐잖아 지금. 근데 스타 1에서 공집합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모손이라는 표현을 써. 뭘 하나 집어넣어야 되네? 하나만 딱 집어넣자. 이렇게 되잖아. SB 여집합은 바깥쪽 B 여집합이 11이 나오는데 SB는 2, 3, 5, 7 더하니까 얼마야? 만족하지 않네? 어떤 케이스는 만족하네요. 그래서 모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논리구조 알겠지? 만약에 서술형이다. 그 이유를 적으란다면 오케이. 이렇게 먼저 적으면 돼. 스타 1에서 A는 공집합이 아니므로 모순이라는 표현을 쓰면 된다. 이렇게 먼저 적으면 돼. 일일이 다 케이스를 다 적으라는 얘기 아니야. 핵심만 딱 집으면 풀이를 길게 적는다고 점수를 많이 놓는 게 아니에요. 핵심을 집어서 그게 단어가 문장에 들어가야 그게 채점이 들어간단다. 니은 한번 보자. 3, 7이 여기 들어갔어. 그런데 만족하는 케이스는 어떻게 들어갈까? 나머지 원소들은 지금 3, 7 썼잖아. 나머지 집어넣으면 돼. 나머지는 2, 5, 11만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 공집합이 안 되니까 이거 뭘 집어넣긴 집어넣어야 돼. 만약에 2를 집어넣으면 나머지는 5, 11을 들어갈 생각해봐. 그 다음에 다 조건 같이 읽어볼까? B 여집합은 5, 11의 합 16이 되네. SB는 3, 7, 2 12 만족하네. 또 다른 케이스 내볼까요? 그러면 어떤 거? 해보세요. 또 되는 케이스 있어 없어요? 없지? 어떤 케이스든 세 개를 이 보라색 나머지 2, 5, 11을 막 집어넣는 케이스에 대한 경우를 해봐도 없어요. 그걸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생각하는 여지가 필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집합 B는 하나밖에 없네. 집합 B를 구하는 문제니까
집합 B는 중괄호 쓰고 3, 7, 2라고 쓰면 이거일 때만 만족한다는 거야. 이 나중에 이게 다음 파트에 이제 확률 경우수 나오거든. 이거 확률로 바꿔내면 이걸 만족하게끔 하는 확률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센 고등수학 하 페이지 15쪽 집합의 뜻과 표현이라는 표현이네요. A집합은 고정. 근데 B집합을 조금 읽어내기 힘들어. 항상 이걸 영어로 기분이라는 표현을 쓰지. 영어로 G-I-V-E-N 수동태 뭐뭐에 의하여 주어진 영어로 바라는 표현을 쓰죠. 자, 이 녀석은 X는 왼쪽에 있는 건 elephant 원소를 나타낸다고 했어. 맞지? 그 말은 X가 될 수 있는 건 뭔데? 0, 1, 2야. 아, 그럼 굳이 적는다면 에이, 적는다면 오케이. X의 0일 때, X가 1일 때, X가 2일 때 Y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역시 이런 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케이스 몇 가지예요?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 해보면 되잖아. 집합비 바로 한다? 이건 암산되죠? 두세 번 안 쓴다? X 빼기 2Y니까 2Y는 여기서는 적어놓고 시작할까? 0, 2, 4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거 빼면 0, 0에서 2를 빼 마이너스 2, 0 빼기 4는 마이너스 4, 1 빼기 0은 1, 1 빼기 2는 마이너스 1, 1 빼기 4는 마이너스 3, 2 빼기 0은 2, 2 빼기 2는 빵, 2 빼기 4는 마이너스 2 가로 닫고. C집합은 바로 쓴다. 바로 간대. X에서 Y를 뺀 거예요. 0 빼기 0은 0 빼기 1은 0 빼기 2는 자 간단하지? 1 빼기 0은 1, 1 빼기 1은 빵, 1 빼기 2는 마이너스 1, 2 빼기 0은 2, 2 빼기 1은 1, 2 빼기 0은 빵. 자, 이걸 벤 다이어 그림을 그리면 돼. 포함관계 성립하나? 집합 B가 집합 C를 포함해 안 해요? 포함해 안 해요? 0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요. 마이너스 2도 있고 다 있죠? 그림을 그리지 굳이 그린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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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소 다 적어줄까? 안 적어도 되겠죠? 그래서 포함관계를 수학으로 표현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답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센 고등수학 하 페이지 33쪽 문제 204번입니다. 전체 집합 U는 8 이하의 자연수네? 몇 개 없잖아. 뭐 적어놓으면 1, 2 쭉쭉쭉 8까지. 근데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이 있어. 그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A집합은 홀수래. 만족하는 홀수 뭐가 있어요? 1, 3, 5, 7까지 딱 고정이잖아. 또 없어. 그런데 잘 봐. 이 녀석을 잘 봐야 돼. 합집합에다가 차집합, 교집합을 차집합한 거지. 했더니 뭐가 나왔지? A 차집합 B에 부분집합이 되어야 된대. 이 의미가 도대체 뭔 소리야? 아니 도대체 이 소리가 뭘까요? 응? 자, 무슨 말이냐면 가장 일반적인 그림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벤 다이어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일반적인 그림이다. 만약 이런 그림이 있다 치자. 이렇게 A집합이 여기 있고요. B집합이 여기 있다 치자. 그런데 지금 A는 홀수니까 1, 3, 5, 7을 어떻게 집어넣겠지? 만약에요. 1, 3, 5, 7 집어넣고 집합 B의 부분집합엔 뭐 이게 뭘 집어넣어볼까? 만약에 예를 들면 없는 거 뭐 2, 4, 0 집어넣어볼까? 그러면 A 합집합 B는 안 좋습니다. 파란색은 1, 3, 5, 7, 2, 4 다 들어가잖아. 교집합은 3, 7이잖아. 이거 차집합하면 이거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이 B값이 두 개 나오지. 1, 5, 2, 4가 나오지. 그 집합이 이 주어다. 왼쪽 집합을 주어라 잡을게. 주어 집합이 초록색 A 차집합 B의 부분 집합이 돼 안 돼? 안 되네. 그래서 충분히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그림 가지고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다고 했지, 쌤이. 맞죠? 네. 이거 하나 그림 가지고 다 표현할 수 있다. 다 나머지는 이걸 만족하는 그림을 한번 채워 넣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 B 차집합 A 이 부분에 뭔가를 넣는 순간 이건 만족해야 해요.
안 해요. 어떤 케이스든 굉장히 많아요. 풀이가 그래서 헬지 보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그냥 맞아요. 비자집합 A가 공집합이어야 된다라고 적어놨어. 영어로 have to. 이거 설명밖에 없어요. 이거 식으로 설명하는 건 나도 못해요. 알겠지?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고민이 좀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머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원소들은 나머지 관계없어. 그래서 여기에 3교집합이다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뭘 물어봤어요? 그냥 집합 B에 뭘 물었지? 개수만 물었잖아. 개수는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지. 자 보세요. 자 다시 전체 집합 U는 전체 집합은 1부터 8까지 자연수밖에 없어.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 A와 B에 대하여 만족하는 집합 B라는 것은 어떻게 구해요? A 집합은 지금 픽스잖아. 1357이잖아. 그러면 집합 B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이 공집합이니까 다른 말로 어떤 말을 써야 돼요? 집합 B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인 동시에 집합 B와 집합 A는 같지 않아. 이걸 전문용어로 진부분 집합이라는 표현 기억나요? 이걸 수밖에 없잖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집합 B를 다 적어낸다면 얘 부분 집합을 다 구한 후에 적을 수 있잖아. 2에 16밖에 안 되잖아. 근데 뭐가 되면 안 돼? 같으면 안 되니까. 알겠지? 그래서 집합 B는 안 적어도 되겠죠? 그래서 2에 굳이 적는다면 다 적어보세요. 2의 4제곱에서 1 뺀 건 자기 자신을 뺀 거거든. 답은 15. 맞죠? 아니면 틀리는 거야? 틀렸다 이렇게. 뭐가 틀렸지? 나도 틀렸다. 이러면 자기 자신을 뺐지만 어때요? 뭐가 아니어야 돼 또? 뭐가 되면 안 돼요? 그렇지. 공집합이 되면 안 되지.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거니까 이 말이 없다면 답이 15개가 되는데 공집합 1도 한 개 빼줘야 되지. 그렇지. 14개가 답이 된다. 생각해야 되는 문제. 센 고등수학 하 페이지 19쪽 문제 99번 문제입니다. 집합의 뜻과 표현 방법 중에 집합이 생각보다 한번 나오면 좀 어려워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건 사실 예전 교육과정에는 집합이 중1 때 있어요. 나중에 다 배우고 나면 집합이 함수거든. 그래서 함수랑 결합이 참 많이 돼요. 뭔 소리냐? 이거 결국 함수예요. 무슨 함수? 그렇지, 유리함수예요. 뭔 소리냐? 문제 관계없다. 문제 푸는 지장 없지만 이 나중에 어차피 연결되거든. n축이 되고 이 세로축이 x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형태, 우리 중1 때 배웠던 반비례 함수가 돼요. 물론 점이지. 아니 n은 자연수니까 n자리 1을 집어넣어 봐봐. 1분의 12는 1,12라고 읽으시면 돼요. n자리 2를 대입하면 2,6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근데 물론 집합 B는 x의 모듬이니까 12, 6 이런 것들만 얘기하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대입만 하면 맞아요. 중1 때 배웠던 수학이긴 한데 이걸 업그레이드 한다면 수능까지 나온다면 함수 위에서 해석해야 되는 게 결국 너네들 몫이다. 그래? 집합 B는 그냥 어렵지 않게 이 집합 B도 구할 수 있잖아요. 집합 B는 뭐예요? 구한다면 그냥 바꾸고 얘기하면 이 x는 12의 약수면 되겠네. 왜? x는 뭐라고 했죠? x는 자연수라고 했거든. 다시 이 말이 없으면 이 문제는 만족하는 집합 B는 무한계예요. 무한계. 알겠지? 근데 x랑 n도 자연수라고 했잖아. 이 콤마는 등위 접속사지. 주어는 걸려있다. x도 자연수, n도 자연수. 그래서 만족하는 건 1, 또 12, 2, 6, 3. 순서 관계없으니까 웬만하면 나는 이렇게 적을게. 웬만하면. 안 헷갈리거든. 알겠지? 그러면 또 a도 마찬가지네. 6의 약수는 1, 6, 2, 3. 뭐 어렵지 않잖아. 자, 이제 픽스네. 집합 A는 이거죠. 집합 B는 좀 기사키라지만 이 보라색 그대로 집어넣을 거예요. 얘를 읽으면 집합 X는 아직 모르지만 집합 A의 모든 원소를 가져야 되고 집합 B의 부분 집합이 되어야 되잖아. 그 말은 공통된 걸 한번 비금 쳐볼까요? 1, 6, 2, 3. 1, 6, 2, 3을 제외한 12, 4로 갖는 부분 집합을 구한 후에 1, 6, 2, 3을 집어넣어버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의 개수가 나오죠. 답은 2의 2제곱. 구해드릴까요?
하나 되겠죠? 센 고등수학 하 페이지 20쪽 107번 문제입니다. A집합은 고정이야. 근데 부분집합 X는 뭐 구하란다면 아까 똑같이 2의 6제곱 몇 개예요? 64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다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그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고. 예를 들면 만약 1, 2가 단다면 여기서 SX는 뭔데? 1, 2 더한 3이 되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수능 문제 나온다면 맞아요. 2027까지 원소가 지울 수 있다. 이렇게. 원리는 똑같다. 알겠지? 개수만 차이 나고 원리는 똑같다. 지울게. 그런데 뭘 만족한대요? 그 집합 X는 어떤 원소가 있으면 안 돼? 1이라는 원소는 안 돼. 근데 3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대. 그럼 나머지 원소. 그렇네. 2, 4, 5, 6으로 갖는 부분 집합을 다 구한 후에 거기다 뭘 집어넣으면 돼? 3만 대입하면 되네. 그럼 결국 2의 4제곱 16개밖에 안 돼. 오케이. 다 구해주죠. 자, 그 원리를 파악하면 아까 내가 했던 수천 개든 수만 개든 다 풀 수 있어요. 다 구해볼게요. 우선 2, 4, 5, 6으로 갖는 공집합 중괄호 2, 중괄호 4, 중괄호 5, 중괄호 6. 다음에 암산될 때까지 해. 내가 처음이니까 천천히 적어준다. 2, 5, 2, 6. 또 2가 다 들어가 있지? 4, 5, 4, 6. 귀찮아서 적어. 그 망설일 때 적어 그냥. 5, 6. 오른손이 빠르면 된다. 그 다음 3개짜리. 2가 반드시 들어가고 2, 4, 5. 이번 좀 다르게 적어볼까? 속도를 좀 기어를 올리겠습니다. 2, 4, 5, 6. 2가 반드시 들어가고 4가 반드시 들어가는 경우를 개수 적었어. 2가 반드시 들어가고 5, 6. 근데 2가 안 들어가는 경우 4, 5, 6 이렇게 적는 거 어때? 괜찮지? 4개짜리는 2, 4, 5, 6. 개인적으로 세면 이거 수영도라 부릅니다. 테크툴이라고 부르거든. 이런 풀을 정말 좋아합니다. 위에처럼 다 적는 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 여기다 뭘 집어넣는다고? 3을 집어넣는 거야. 3을 굳이 적는다면 한 번 더 적어 드릴게요. 3이 들어갔어. 깔맞춤 합니다. 2, 3, 2, 아이고, 4. 자, 여기 2, 3이고, 두 번째는 4, 5, 아이고. 4, 3, 5, 3, 6, 3. 이거 마찬가지야. 2, 4, 3. 2, 4, 잠깐만요. 2, 4, 두 개짜리니까. 다 적어야 되네. 아이고, 어쩔 수 없다. 2, 5, 3. 2, 6, 3. 2, 4. 잠깐만요. 4, 5, 3이잖아. 어우, 집중력이 막 떨어지네요. 4, 5, 3. 4, 6, 3. 5, 6, 3.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요. 2, 4, 5, 3. 2, 4, 6, 3. 2, 5, 6, 3. 그 다음 4, 5, 6, 3. 2, 4, 5, 6, 3이야. 아이고. 잘 봐. 3은 몇 번 들어갔어요? 그렇지. 3이 16번 들어갔다고. 이 규칙 보이죠? 다음에는 안 적고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규칙 한번 봐봐. 규칙이 좀 결이 좀 다릅니다. 이번에는 2가 들어간 개수 한번 세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 들어가지. 2가 8번 들어가. 규칙이 있네. 규칙이 보이나요? 실제로도 4도 한번 세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번을 더하면 되지. 4를 8번 더했다는 거예요. 규칙 보이나? 부분집합에서는 원소는 균등하게 써먹거든. 균등하게 써먹어요. 한 번 더. 이제 뭐 하는 너? 5도 해보자. 세어보자. 다음에 스스로 한번 세어보세요. 한 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하. 마지막도 안 해도 되겠죠? 마지막도 안 하고 6은 또
6도 2의 세제곱만큼 8번 있다고. 규칙 보이죠? 이 규칙을 찾는 목적이다. 그래서 원소를 아무리 느려뜨려도 어떤 애들은 풀고 어떤 애들은 못 푼다. 수학은 원리를 파악하는 과목이다. 이 말이 딱 이거. 필요하면 다 적으세요. 16번. 적어서 이해를 하세요. 지우지 말고 그냥 틀린 풀이도 그대로 이해를 하세요. 내 걸로 받아들여. 센 고등수학 하 페이지 112쪽 문제 112번 페이지 21쪽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A집합은 자, 이 녀석이에요. 사실 이것도 함수로 표현하면 참 좋아요. 가로축, N축, 세로축, X축 이렇게 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잘 봐. N은 뭐 어떤 수를 했냐면 4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굳이 뭐 표현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뭐 있어요? 몇 개 없잖아. 0 안 되지. 1, 2, 3이니까 만족하는 걸 원소 날법으로 표현한다면 1을 대입해. 그래도 웬만하면 계산이 아니고 생각 같으면 나는 이렇게 쓸 거예요. 3 곱하기 1 제곱 빼기 1 3 곱하기 2 제곱 빼기 1 3 곱하기 3 제곱 빼기 1 뭐 암산 되겠지만 규칙이 없나? 라고 나는 쓸 것 같아요. 내 같으면 내가 처음 보는 문제라면 집합 B도 한번 봐봐. Y는 X를 여기는 X 될 수 있는 이거 3개 정도 될 수 있잖아. 그죠? 아니다. 맞네. A 집합의 원소니까 이 3개를 뭘로 나눠? 4로 나눴을 때 나머지잖아. 그래서 이걸 만약에 4로 나눈다면 규칙이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야. 그래? 딱히 규칙이 안 보여요. 맞지? 그래서 그냥 계산해 버릴 거야. 계산하면 이거 얼마예요? 1인가요? 2네요. 이건 11인가요? 얘는 26인가요? 숫자가 많아져도 규칙이 있단다. 사실 규칙을 배우기 위해서 이 다음 단원에 다음 한 끼에 수열이라는 거 배우거든. 수열, 나열. 그것도 많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등차, 등비, 조화, 개차 뭐 한 20개 넘는 수열이 있었어요. 피보나치부터 해가지고. 근데 요즘은 다 사라져. 딱 2개밖에 안 남았어. 등차, 등비. 왜 이렇게 되냐면 적으면 규칙이 보여요. 요즘은 그렇게 수학이 나오는데 예전에 진짜 어려운 수학이 나왔어요. 하드메스 대학 수학도 나왔어요. 꽃잎 수열, 피보나치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걸 초등학생들이 했다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수학을 했단다. 지금은 그냥 적는 수학, 적어서 규칙을 찾는 수학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 수학이 쉽다라 부르는 거예요. 잘 보고 관찰해 보세요. 혹시 규칙 있나? 잘 안 보여. 그래. 그럼 이걸 이용해서 집합 B를 계산할 거예요. 자, Y는 결국 뭐야? 나머지야. 2를 뭘로 나누는데 4로 나누면 뭐가지는 0. 나머지는 2. 11을 4로 나눠. 2, 4, 8. 나머지는 3. 26을 4로 나눠. 4, 6, 24. 나머지는 2가 된다고. 에이 뭐해? 2개밖에 없네. 답은 센 고등수학 하 페이지 21쪽 문제 114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A는 1부터 9까지의 원소를 가진 9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어. 그 부분 집합 X에 대해서 똑같은 표현 또 나왔네. 이걸 몇 집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걸 S가 뭔 소리냐면 썸을 나타내거든. 합, 영어로 시그마라는 표현을 쓴다. 그리스 문자로. 알았죠? 이거 기호 배우게 될 겁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SX가 최소가 되는 멋진 문제입니다. 진짜 좋은 문제다. 잘 보세요. 집합 X는 3, 5, 7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데 굳이 적는다면 3이 X의 원소여야 되고 5도 7도 알겠지? 안 적습니다. 이거 알아듣겠지? 부분 집합 이해해야 됩니다. 2, 4, 5는 X의 부분 집합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만 주어진다면 어렵지 않은데 이 원소 5를 한번 찬찬히 봐봐. 이게 의미가 도대체 뭐야? 아니 분명히 5는 집합 X의 부분 집합에 원소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지? 이 의미가 도대체 뭘까? 근데 이쪽은 뭔데? 아니 이 원소 5는 집합 X의 부분 집합이 되면 원소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의미가 도대체 뭐지?
힌트는 초록색 원소 5예요. 그럼 집합 X에는 어떤 원소? 무슨 말이냐면 집합 X 많잖아. 그 중에 2나 2나 4. 2가 반드시 집합 X에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또 원소 4는 집합 X에 안 들어가는 상황이 있어. 원소. 자, 그런데 이 연결고리가 OR일까요? AND일까요? 그렇지, OR인 거예요. 풀이를 적는다면, 가조건이 풀이 적는다면 구 정답이 이거예요. 집합 X에는 원소 2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또는 4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또는 둘 다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이 말이, 이건 2, 4를 동시에 집어넣어. 알겠지? 그럼 이해되지? 그럼 나 조금 넘어가자. 자, SX는 뭐래요? 값이 짝수래요. 합이 짝수가 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NX가 6개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원소 3, 5, 7은 반드시 들어가잖아. 또 3, 5, 7을 제외한 건 뭐 있어? 자, 다시 3, 5, 7을 제외한 좀 원소가 좀 많아요. 헷갈립니다. 1, 2, 4, 6, 8, 9 중에서 몇 개를 더 집어넣어야 돼? 3개. 별, 하트, 네모를 3개를 더 끄집어내야 된단 말이야. 이 오렌지색 6개 중에서 3개를 끄집어내는데 6개가 되겠고 하고 그 합이 짝수가 된대. 그럼 기존에 있는 X에는 반드시 어떤 원소가 들어가 있어요? 3 더하기 5 더하기 7이 들어가 있잖아. 그 3개 원소를 끄집어내서 합친 게 반드시 어떤, 그치? 값이 짝수가 돼야 된다고. 이게 바로 부정방정식이라 부릅니다. 알겠지? 우리 고등수학 상에서 배웠던 그 부정방정식, 뭐 정수해나 실수해나 그 벗어나는 문제예요. 범주를 벗어나는 문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이제 하는 거야. 특별한 공식이 없거든. 짝수면서 만족하는 게 제일 작아지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뭐가 될까? 그래도 최소가 돼야 돼. 이거 별도 만족해야 돼. 아니 또 1. 틀려도 괜찮아. 2, 6. 또 뭐가 있을까? 만약에 이게 답은 뭐가 있어요? 이거 다 더하면 얼마 그러면? 24 나오나요? 답은 구했어요. 답은 24예요. 봐, 쉽잖아. 이해하면 진짜 쉽잖아, 이거. 근데 또 털어낼 수 있겠지? 그래서 문제를 답만 구하지 말고, 자꾸 친구랑 얘기하면서, 이렇게 되면, 친구야, 우리 이렇게 바꿔서 한번 풀어볼까? 그래서 공부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뭐 떠들고 놀고 매점만 간다고 친구가 아니거든. 알겠지? 틀린 걸 가지고도 다시 풀고, 친구 물어보면, 그 친구 설명해 주세요. 진짜 도움이 돼요. 알겠나? 이게 너네들 대학 가는 가장 좋은 키워드다. 질문식 수업, 첨삭 수업. 내가 지금 하는 게 강의식 수업이죠. 오늘 강의식 수업 했잖아. 질문식 수업 알지? 두 가지 알지? 그 다음이 첨삭 지도 수업이에요. 너 풀이만 보면 내가 보여요. 내가 지나가면서 보잖아. 이 친구가 이해했구나. 보인다니까요. 안 보고 싶어도 내 눈만 좋으면 다 보인다니까, 이게. 지금 눈이 나빠서 안 보이지만.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너네가 선생을 역할을 하는 거야. 친구한테 선생 역할. 진짜 실력이 빨리 올라요. 시험 들 때 우리 전지 쓰잖아. 전지 쓰면서 내 생각을 쭉 정리하다 보면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수학은 바꿔 얘기하면 설명하면 누구한테 설명해 주는 순간 그게 평생 내게 되는 거야. 아무리 틀어내도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수학 공식이 없다라고 부르는 거야.